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인적피해 사고를 야기했을 때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 그리고 벌금 등 형사처벌의 문제, 그리고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벌의 문제에 대해서 언론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각 쟁점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음주운전하다 신호위반해 택시 충돌 20대 벌금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 중과 실 두 개가 경합이 되어 있고 택시를 충돌했기 때문에 물적 피해는 야기가 됐을 것이고 이 택시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인적 피해도 발생한 사안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적 물적 피해가 동시에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랬더니 형사 처벌이 이제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연령은 20대였고 그런데 대부분의 운전자의 경우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윤창호법 등을 얘기하면서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냐 등등 이렇게 그 말씀을 하는데 근데 사안마다 다른 것이고 이 그 사안이라고 하는 그 전제는 이 법률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구속이 된다거나 또는 뭐 전혀 구속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사안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각 개별 사안을 이제 참고를 해서 당사자 본인에게 어떠한 그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이렇게 가름해 보시면은 이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 사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제 살펴보면 네,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기사와 손님 2명입니다. 피해자는 운전기사와 손님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4단독 윤민욱 판사는 여기서 그 4단독은 형사 단독입니다. 단독 판사. 그래서 그 판사 한 명이 재판을 이제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단독 형사 사건인 거죠. 그래서 단독이기 때문에 물론 그 검사가 약식으로 기소를 해서 서류로만 재판하는 고약이라고 하는 사건 부호가 붙는 약식으로 기소했는데 형사 법원에서 이제 공판으로 정식 재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고약이었던 것이 이제 고단으로 이 사건 부호가 변경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검사가 아무리 약식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 판사는 검사의 그러한 약식 기소라든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에 구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 대한 모든 그 진행 그에 대한 책임은 법원 판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약식 명령에 의해서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그 1심 판사가 단독 그러니까 정식재판 공판 절차를 거친 겁니다. 그래서 법 적용이 뭐가 됐냐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된 겁니다. 통상의 경우는 이제 수치가 높겠죠.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치상이 아니고 위험운전 치상입니다. 예,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상 이것이 통상 얘기하는 윤창호 제1법이라는 것이죠. 윤창호 제1법이 있으면 그 제2법도 있을 건데 여기서 이제 도로교통법입니다. 윤창호법이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특가법이고 두 번째가 이제 도로교통법인데 여기서 이제 음주운전 치사사항이나 그 다음에 음주운전의 수치를 강화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2021년 11월 25일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것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그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하는 것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특가법에서 위험운전 치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음주운전 중에 신호위반해가지고 인적피해를 야기한 사안은 특가법에서 위험운전 치상하고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A씨 26세 남성입니다. 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전 0시 12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B씨 44세 남성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고, 그 다음에 공판 절차에서 판사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를 한 겁니다. 벌금형을 선고한 겁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그는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수치와 관련해서 사고가 전혀 없고 과거 전력이 없다면 0.080% 이상부터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물적 피해만 야기됐다라고 하더라도 0.080부터 취소가 됩니다. 근데 인적 피해가 야기가 됐다. 과거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적 피해가 있으면 080이 아니고 음주운전이 해당하기만 한다면 0.030% 이상이기만 하면 면허 취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결격 기간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나 물적 피해만 발생해서 취소가 되는 경우에 받게 되는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이 1년 후에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라는 그 1년과는 달리 인적 피해의 경우에는 결격 기간도 1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도 0.080이 아니고 0.030부터 취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결격 기간도 면허 시험 응시 제한 기간도 1년이 아니고 2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는 인적 피해가 발생을 이제 했을 것이기 때문에 0.030부터 면허 취소가 되고 2년 결격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B씨는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으며 이 B씨는 이제 택시 운전 기사입니다. 택시 운전 기사는 전치 6주, 중상이죠.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고 택시와 함께 타고 있던 손님 21세 여성은 허리뼈 등을 다쳤다. 그래서 2명이 다쳤고 이제 중상의 인적 피해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윤 판사는 뭐라고 했냐면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0.188%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0.080부터 취소니까요. 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2배 이상을 초과하는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했고 그 교통사고의 내용이 피해자 중 B씨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중상이다. B씨는 그 택시 운전 기사입니다. 6주 진단입니다. 6주. 예, 그리고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다. 여러 명. 2명입니다. 2명. 복수. 한 명이 아니고. 예, 그래서 피해자 중 B씨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예, 인정하고 반성한다. 인정하고 반성한다라는 것은 그는 기본인 것이죠. 실제로 인정할 경우에는 물론 인정하지 않을 경우는 나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가는 것이죠. 형에 대해서 감경해 달라가 아니라 나는 이 검사가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난 인정하지 못하겠다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일단은 유죄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그때는 이제 감경해 달라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형사 피고인 여기서 가해 차량 운전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인적 피해, 물적 피해 사고를 야기한 거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리고 잘못했다. 후회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들 여기 2명입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그리고 과거에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등 초범이다. 과거에 초범이고요. 피해자들과 합의했습니다. 제가 인적 피해, 물적 피해, 특히 인적 피해가 있을 경우에 항상 강조하는 것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누구한테나 있기 때문에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한테 다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100명 선임하는 것보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본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그 피해를 야기했고 그런 피해로 인해서 그 피해자의 그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평온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로 그거를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피해자하고 이제 합의를 하는 겁니다. 예, 보통의 경우는 이제 돈으로 이제 금전으로 이제 합의를 하는 것이죠. 그거를 매개로 해서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하는 것이고 이 합의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발생한 손해, 민사적인 손해, 민사 배상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근데 더 나아가서 중상의 피해가 있다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이제 감경받을 목적으로 감경받을 목적으로 이제 형사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피해자가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가해자가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이제 할 의도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하고 싶어도 피해자가 처음부터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양 당사자가 모든 합의는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가 돼야 합의가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는 이제 하고 싶어도 뭐 반드시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합의가 되면 피해자 측에서 이제 뭐 처벌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라는 취지로 뭐 처벌 불원서 등 뭐 탄원서라든가 이러한 그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또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하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습니다. 이 그 운전자가 초범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제 유리한 정황일 수도 있지만 참작 사유가 그렇지만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음주 수치가 과도하게 높은 0.188%의 수치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그러니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적용이 된 것이고, 그리고 신호 위반까지 했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고, 그 중에서 적어도 이 보도의 기사에 따르면 운전기사는 전치 6주의 중상이고, 이런 걸 고려하면 여기에 선고된 벌금형 1,000만 원은 다소 가볍다고 보여집니다. 통상의 사건에 비해서. 그런데 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제일 잘한 것은 피해자들하고 합의가 됐다는 얘기죠.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과거 전력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합의가 됐어도 물론 이제 중상의 피해가 있고 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징역형의 실형을 이제 받거나 구속이 된다거나 합의가 되면 그럴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합의가 일단 되면 결국은 남는 것은 징역형의 실형, 이것은 빠져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벌금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남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또 과거 전력이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벌금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하고 이제 합의를 하는 것이 피해 배상인 민사적인 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처벌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 합의까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합의를 하지 않는다거나 적어도 민사적인 형사 합의는 이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민사적인 그 합의까지도 뭐 전혀 안 하더라. 그러니까 보험 처리도 안 하고 또는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고 그럴 경우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결국 보험회사가 개입이 돼서 가해 차량 운전자가 보험회사에다가 면책금을 줘서 자기부담금을 지급하고 보험사로 하여금 민사적인 손해배상 합의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합의가 그거에 대해서 응하지 못하겠다,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결국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험회사가 아예 가입되어 있지 않는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피해자는 결국 그 가해 차량 운전자를 직접 상대방으로 해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서 승소하면 이제 결국 이제 그 승소한 그 판결문을 이제 권언으로 해가지고 그 가해 차량 운전자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압류해가지고 그 압류된 재산을 이제 경매 처분해가지고 그 경락 대금으로 손해배상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관계 그리고 형사 합의의 문제는 이제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형사 처벌의 문제는 여기서는 물론 1심에서 1,0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심 공판 절차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 그러니까 검사하고 그다음에 형사 피고인, 가해 차량 운전자, 형사 피고인 모두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항소하고 상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항소 및 상고를 다 할 수가 있고, 그 항소 기간 7일 이내에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형이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벌금형 일시 여기서는 받았기 때문에 이제 검사나 그 형사 피고인인 가해 차량 운전자는 항소 및 상고를 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다툴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인 것은 이제 면허 취소가 2년이 됩니다.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이 돼서 2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허 취소 2년이라고 하는 행정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해서 이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그 구제 수단 내지는 방법은 이제 면허 취소가 됐을 때 이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에서도 구제가 되지 않으면 행정소송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행정소송 3번까지 할 수가 있고요. 행정심판은 딱 한 번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해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라고 하는데, 법원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의 그 재결, 결정을 이제 거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심판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이제 구제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돼버렸다고 한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행정소송에서는 소송 단계에서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아까 형사재판처럼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제 그 항소 상고권이 있어가지고 1심에서 소송에서 1심에서 그 승소해서 구제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구제가 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인 이 경찰에서 이 면허 취소 그 패소한 거에 대해서 불복해서 항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원고 피고 모두에게. 그런데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여기서는 운전자가 면허 취소가 된 거에 대해서 행정심판 단계에서 구제를 받아버렸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끝난 겁니다. 예, 상대방인 피청구인인 경찰 측에서 우리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인정 못하니까 소송 가겠다,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구제가 돼버리면 확정적으로 구제가 되는 것이고 게임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단계에서 구제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여기서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하는 운전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 취소에 대해서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해서 구제받을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여기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면허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그 전제 사실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치가 잘못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음주는 했지만 운전 행위가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했는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운전했다고 경찰에서 판단해 가지고 취소를 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2년 취소에 대해서 구제받기는 일반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